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부터 먼저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와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크게 이제 ODE와 그 다음에 이제 PD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구분하는 이제 기준은 독립 변수였습니다. 독립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한 개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이상일 때. 그래서 우리는 ODE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ODE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DE에서 중에서도 우리는 오더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로 1개와 2개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y2 프라임, 그 다음에 a1x, 그 다음에 a2x, y 프라임, 플러스 a3x y는 ux.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최고차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계라하고 1개 여기에 또 각 종속 변수라 그랬죠. 종속 변수가 서로 선형적인 관계에 있을 때 요거 지금 쓴 식은 이제 2개 선형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상미분 방정식.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는 1개와 그 다음에 2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고차는 또 푸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벡터와 매트릭스를 넘어가서 이제 고차를 해결하고 우리가 지금은 다음과 같이 1개, 2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의 경우도 이제 몇 가지가 나눠졌었죠. 자, 해의 종류도 일반해와 그 다음에 특수해, 그 다음에 특이해. 자, 이렇게 나눠진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식을 상수 C가 포함된 그런 형태를 일반해라고, C가 어떤 특정 초기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이제 그걸 특수해라 했습니다. 일반해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파라메타가 결정된 것을 우리는 특수해라고, 자, 이 일반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우리는 특이해, particular solution, singular solution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의 종류를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매트랩을 좀 설치를 좀 해오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설치를 좀 했나요? 설치해본 학생 있으면 네라고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정은 만들었나요? 계정 만들었으면 온라인에 이제 여러분 실제로 해도 되고 매트랩을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공업사 학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도 매트랩을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사이트는 지난번에 알려줬죠. 웹브라우저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계정 안 알려줬나요? 자, 주소가 matlab.mathworks.com. 자, 이 주소죠. 이 브라우저는 그 크롬으로 해야 접속이 되겠네요. 그래서 크롬 이용해서 이 주소에 접속을 하면 여러분들
무료로 지금 학교 계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매트랩을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오늘 여기에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법을 좀 익혀 놓으면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내에 지나가도록 설치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해야지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인 형태, 자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해의 종류는 이제 정의 구간 또는 존재 구간, 해의 정의역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해를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해가 되는 거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해를 나중에는 구하겠지만 이 해를 미분 방정식에 직접 대입해서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이제 해가 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해 중에서는 이제 양함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음함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자 그래서 이제 파라메타에 따라서 여러 개의 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라메타를 가지고 Family of Solution이라고 얘기하고, C가 이제 결정된 경우는 이제 특수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일반해와 특수해, 특이해,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지난 시간에 질문이 있나요? 내용에 대해서? 자, 이제 초기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어떤 초기 값이라는 것은 물체를 이동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체에 힘을 줬을 때 중요한 이제 관심 있는 변수가 위치 x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속도 변화, 자, 이런 것들이 이 관심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힘을 줬을 때 이제 위치와 속도 또는 이제 가속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기치 문제는 최초에 원래 있던 위치, 즉 x의 시간이 0일 때 위치가 뭐냐, 이제 그 값을 정해놓고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자는 겁니다. 또는 이제 미분 속도가 어떤 초기 조건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이제 초기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t가 0일 때 초기 조건을 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IVP라고 합니다. 자, IVP. 그래서 Initial Value Problem에서 초기치를 문제를 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를 다루고자 할 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 했나요? 노멀 폼이라 했죠. 노멀 폼. 최고차 미분항을 왼쪽에 두고 나머지를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n-1까지의 미분으로 표현한 게 이제 노멀 폼의 미분 방정식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 각각의 종속 변수의 값을 어떤 초기 x0에 대해서 값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n-1까지 모두 값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이 초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반 해의 이 형태가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죠. C가 포함된 형태고, 자,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이 C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의 종속 변수 개수만큼 C의 개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변수 차수가 만약 2차 미분 방정식이다. 자, 그러면 변수가 2개가 있어야지만 이 C가 2개가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n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초기치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개 초기치 IVP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미분 방정식, 왼쪽에 이제 최고차가 1개가 되겠죠. 그리고 x와 y의 함수로 나타납니다. 자, 이때 초기 x0일 때 y0 값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 해 같은 경우는 상수 c가 포함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제 솔루션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인터벌 우리가 해의 정의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여러 가지 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자, 초기치 문제는 뭐냐면 x0가 주어지고 그때 y0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 해 중에 이 점을 지나는 해는 단 하나만 있게 되겠죠. 자, 그게 바로 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만족하는 일반 해 중에 특수한 한 개, 그 해를 파란색, 이 해를 찾는 게 이제 초기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앞에서는 우리가 C0, C1 이와 같은 파라메타를 찾는 문제인데 그 파라메타를 찾는 게 바로 우리가 그래프 중에서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찾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미분 방정식을 살펴보면 이제 초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했죠. 종속 변수가 지금 두 개가 있고, 자, 그래서 x0일 때 y0 이거는 뭐 따지면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위치가 초기 조건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미분 1차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죠, 요거는. 자,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물론 2개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진 정의역에서 여러 가지 해가 이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x0일 때 위치 점과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y1이 되는 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 그래프는 유일하게 하나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파란색 여러 개 중에 하나의 해를 찾는 게 초기치 찾는 문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미분은 y다. 자, 그래서 y하고 y 미분하고 이제 비례상수 1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나중에 이걸 푸는 방법은 네, 출석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자, y 초기 조건이 0일 때 3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를 구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이걸 푸는 걸 배우겠지만 요 해가 이제 y는 c의 ex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미분해 보면 요거하고 이제 등가가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제 여기 2가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에 앞에 이제 지수에 2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미분한 거하고 같다. 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해가 이제 우리가 구했다 했을 때 0일 때 3이라는 조건이 주어지죠. 그럼 C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반에는 뭐 C의 값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여러 개의 해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초기 조건이 0일 때 3, 0,3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중에 이 파란색 한 개만 우리가 해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초기 조건이 1,-2다. 그러면 1,-2를 이제 1,- 요 점이죠. 요 점을 지나는 해를 찾으면 C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해 중에 우리가 하나의 해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초기 조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적분에서 부정적분에서 C값 찾는 문제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설명했는 것뿐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인터벌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1개 미분 방정식, 즉 이제 모든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에 대한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y 제곱이니까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1개 최고차이 1개 비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해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 문제에서 y x가 0일 때 -1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초기 조건을 넣어보면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는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개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세 개 중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0일 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0일 때 이 세 개의 펑션의 커브 중에 0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런 요 밑에 요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세 개 중에 실제로 솔루션은 여기 그래프에 해당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솔루션의 데피니션에 따라서 인터벌을 가지고 우리가 해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펑션 그래프와 솔루션 그래프가 다르다. 자, 그런 것들을 바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뒤에 얘기는 이제 앞에 방금 설명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 정의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x 구간에서 우리가 해가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를 살펴보면 초기 값이 이제 각각 2개니까 2개가 주어지게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주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해가 이와 같은 형태로 일반 해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2분의 파일 때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해서 x 미분을 구해서 다시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2개의 식이 나오게 되겠죠. 2개의 식을 가지고 이제 C1, C2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의 파일 때는 C2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C2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정해지고, 자, 한번 미분했을 때는 이제 C2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위에 주어진 2개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미분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초기 값이 여기 만약에 0이 아니라, 자, 0일 때 0,1이다 하면, 자, y0에 1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있을까요? 해가 존재 안 합니다. 이거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항상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 x, y0를 통과할까? 자, 이게 바로 해의 존재성입니다. 언제 존재가 하게 되는지. 그리고 자, 해가 통과하는데 그게 과연 유일한 해일까? 자, 요게 유니크니스입니다. 그래서 해의 존재성과 유니크니스를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수학적인 해석에서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학 수학이죠. 공학 수학에서, 자,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에서는 수학적 해석은 우리가 요거를 이용합니다. 수학적 해석을 가지고. 그래서 수학과에서 하는 수학하고 우리가 공학에서 하는 수학하고는 다른 차이점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분석해서 이용만 잘 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해가 존재하고 유일한가? 자,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자, 다음 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의 해가 우리가 구하면, 자, 이와 같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푸는지는 금방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해가 있을 때, 자, y equal 0일 때 0이라 하겠습니다. 자, 조기 조건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를 구해보면, 자, y equal x 4승 나누기 16, 요 파란색이 이제 해가 됩니다. 자, 일반 해가 나오고 0일 때 0이니까 이제 요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해가 있습니다. 언제? 자, y equal 0일 때, 자, y를 0을 넣으면 미분이 0이죠. 그래서 여기 색깔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 y equal 0의 직선이 또 하나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요 미분 방정식은 유일한 해가 아니라 여러 개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느냐?
자, 어떤 경우는 유일한 해를 가지는가? 자, 요게 이제 시어럼 1.2.1에서 해의 유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자, A에서 B까지, 또 우리가 솔루션을 가지는 부분은 I0. 자, 여기 인터벌을 먼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인터벌에서 자, X는 A하고 B 사이, 그 다음에 C, D로 정의되는 R이 자, X0, Y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영역 R이 이제 요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fxy 및 그 다음에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자, 지금 x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입니다. 자, 이때 x가 아니라 y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자, 여기서도 물론 우리가 인터벌이 영역이 정해지고, 자, y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했을 때 r에서 이 영역에서 연속이 되면, 자, 물론 수학적으로 컨티뉴어스 정의가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속이 되면 정의된 영역, 자, 요거보다 이제 전체 R 영역에서 요 영역 x0와 y0를 포함하는 요 영역이죠. 인터벌의 i0에 대해서 요때는 정의된 유일 함수 yx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조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자, fxy와 그 다음에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연속이 되느냐, 자, 그겁니다. 자, 요걸 어떻게 체크하냐, 예제를 보면 쉽습니다. 자, 앞에 예제에서 자, 우리가 y dy dx가 자, xy의 2분의 1, 자, 이렇게 됐었죠. 자, 여기에 요 예제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유일한 해가 안 가진 경우였습니다. 자, 요 경우에 대해서, 자, 먼저 요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 했죠. 자, 이 함수는 지금 루트가 있지만 0부터 마이너스 x와 y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모두 연속입니다, 지금. 자, 근데 y에 대해서 편미분도 연속인가 해보겠습니다. 자,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1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2의 y의 2분의 1의 x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한 함수가 지금 보면 y = 0에서 이거는 정의가 안 됩니다.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y가 0보다 큰 점에 대해서 연속이 되고, y = 0에서는 연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건이 있었죠. fxy와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대해서 연속이 돼야 된다. 근데 미분해서 해보니까 분모에 여기에 0이 되는 점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함수, 이 미분 방정식은 자, 유일한 해를 가지지 않는다.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하는 방법은 여기에 했습니다. fxy와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연속인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야 우리가 유일한 해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해의 종류,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의 종류와 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미분 방정식을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또 요거 설명하면서 실제 이제 매트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실제 해가, 미분 방정식 해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학적 모델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걸 수학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서는 뭐 복잡한 자연 현상을 모두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해서 단순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매스 스프링 댐퍼에서 자, 힘을 주면 이제 물체가 움직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멈추죠.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마찰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마찰력을 하면은 모델링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스프링과 댐퍼가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간략하게 이제 모델링해서 우리가 역학적인 물체를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미분 방정식 형태로 고려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풀이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중요한 변수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자, 여기는 움직이는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속도, 자, 이런 변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정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델이 얼만큼 잘 이제 묘사가 됐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모델링 할 때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정과 가설을 가지고 법칙을 따르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도함수 형태로 표현되는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연 현상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의 법칙을 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적인 어떤 공식 형태로 나타나고, 자, 그것을 이제 푼 다음에 해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x의 미분은 xy,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학식을 나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xt는 ft 형태로 시간에 대한 함수를 이제 해를 구한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t0에서 초기값이 주어지고 t가 만약에 뭐 t 시간이 됐을 때 x가 제대로 나왔는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면 이제 우리가 가정한 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동작한다는 거고, 몇 번 반복해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물리계는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다는 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보통 시간에 대한 변수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시간에 대해서 종속 변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공학 수학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798년에 이제 경제학자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제 인구수 변화율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변화율이 인구의 p가 이제 인구수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 변화율은 언제 비례하느냐? 자, 현재 인구수에 비례한다는 걸 찾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 자, 지금 현재 만약에 2020년이죠. 자, 현재 인구수가 100명이라 하겠습니다. 100명이면 자, 2100년이 됐을 때 인구의 증가율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거를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다음에 100년 후에 인구는 어떻게 될 건가? 자, 그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자, 근데 같은 시간에 만약에 10명이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년 후에 여기에 똑같이 인구 증가율과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겠냐 이거죠. 실험을 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현재 인구 수에 비례해서 증가율도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K로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겠죠. 100명이서 인구가 증가하는 거하고 10명이서 증가하는 증가율 자체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항등식 형태로 이 사람이 식을 모델을 세우고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개체 성장 모델에 적합하다는 걸 이제 입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균 배양이라든지 이런 모델에 주로 이런 모델을 씁니다. 자, 물론 이걸 풀게 되면 이게 이제 exponential KT 이런 형태로 증가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이제 exponential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K 상수에 따라서. 물론 초기 조건이 0이면 뭐 성장 안 하겠죠. 초기 조건이 얼마 어떤 P0의 값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인구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고, 또 하나는 이제 방사성 물질이 붕괴됐을 때 어떻게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제 그래서 방사성 물질의 양을 이제 A라 하면 그 변화율하고 비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1차 반응식으로 이와 같이 표현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비례 상수를 가지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과 가열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온도에 대한 변화율은 지금 그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온도 차이에서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쇳덩어리가 있을 때 그 주변의 온도, 이게 TM이라 하겠습니다. 주변의 T가 어떻게 이제 변화를 영향을 줘가지고 변화율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도 차에 대해서 비례상수가 곱해진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질병 확산. 마찬가지 감염된 사람의 수를 우리는 X라고 미감염된 사람의 수를 Y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의 확산은 어떤 형태로 되는가? 자, 보면은 감염된 사람의 변화율은 자, 비례하는데 뭐에 비례하느냐? 감염자 수와 비감염자 수가 곱해진 수에 비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구 N인 마을에 감염자가 1명 들어왔을 때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서 감염자가 몇 명쯤 되겠는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가 이제 감염자 수가 이제 처음에는 초기 조건 X가 변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염자가 한 명 들어왔으니까 M 플러스 1 빼기 X가 이제 비감염자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얘가 이제 증가를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한 명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증가해서 최종적으로는 전체는 이제 마을 전체 수니까 n 플러스 1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그 증가 모델을 요 식을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국은 이게 변화가 멈추는 부분은 이게 0이 되는 거죠. 0이 될 때는 언제 0이냐? x가 0일 때 0입니다. 변화가.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이 0이 된 거죠. 모두 감염됐을 때 더 이상 이제 변화가 없겠죠. 자, 그게 바로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푸는데 또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식을 가지고 이퀄 0이 되는 게 이 식을 의미하는 게 뭔지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화학식도 마찬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총량에 대해서 어떤 물질의 양이 이제 반응을 통해서 변화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물질을 합하면 새로운 어떤 염화나트륨과 뭔가 이제 반응해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자, 반응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두 가지 물질이 이제 반응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렇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결합해서 다음과 같이 NaCl이 이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것의 농도가 이제 전체 초기에 요 처음에 반응하기 때 농도를 알파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A 물질과 B 물질의 농도를 베타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반응을 두 개가 해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죠. 그러면 기존에 남은 거는 알파 마이너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NaOH 남은 거는 베타 마이너스 X의 농도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농도의 변화율은 이제 남은 양의 곱에 비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X의 농도를 OH, CH3OH의 양을 우리는 X라고 X의 변화를 우리가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변화가 멈추는 것은 이퀄 0일 때 변화가 멈추겠죠. 즉 X가 알파가 될 때 멈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물탱크에 우리가 소금물을 넣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금물을 희석시켜서 원하는 소금물의 농도를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 물탱크가 300갤론이 담겨 있고, 자, 인풋에서는 분당 3갤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에서도 마찬가지 분당 3갤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들어갈 때의 소금의 양의 농도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갤런당 2파운드가 농도가 소금의 농도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2파운드 소금에 있고 분당 3갤런이 들어가니까
실제 계산해 보면 분당 6파운드가 이제 요 탱크에 소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6파운드씩 들어갑니다. 자, 나오는 거는 이제 전체 물에 섞여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300이 이제 물의 양입니다. 그 중에 소금의 양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AT입니다. 소금의 양, 갤런당 A 파운드의 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금 물의 양은 분당 3갤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6파운드, 나오는 거는 100분의 A가 소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법칙이 있는데 뭐냐? 실제 소금의 양의 변화는 들어간 것에 대해서 나온 걸 빼면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간 것은 앞에서 계산했듯이 6파운드씩 변화가 계속 분당 따지는 겁니다. 분당 6파운드가 들어가고, 자,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00분의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변화율이 입력과 나온 거 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 소금의 양의 얼만큼 변하느냐, 자, 이 1차 미분방 정식을 풀면 우리가 풀어서 AT를 구하면 여기 통에 있는 소금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자연계 현상들을 미분방 정식을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통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자, 이 높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요 구멍 뚫은 것에도 비례하겠고, 그 다음에 요 넓이도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적용되는 법칙은, 자, 물이 쏟아져 떨어지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여기 나오는 속도를 먼저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서 나오는 속도는 루트 EGH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최적입니다. 지금 전체 물의 최적의 시간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구멍이 일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전체 최적이 있으면 최적은 이제 여기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뭐가 줄어드냐면 위에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빠져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속도를 곱해주면 우리가 최적의 변화를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높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어떻게 되냐? 자, 요 넓이와 높이를 곱한 게 바로 최적이 되겠죠.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제 이와 같이 된 거죠. 그래서 높이의 변화는 AW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이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H가 있고 H 미분항이 있어서 이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H의 변화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VT는 이제 AW는 일정하다고 해서 H에 대한 미분만 했죠. 만약에 AW 이게 삼각형이나 이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가 되면, 물론 이제 여기에가 AH에 대한 함수로 해서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회로 문제에서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2학년 되면 회로 이론 시간에 또 같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전압을 가해 주는데 여기에 이제 코일과 그 다음에 저항과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가해 주면 여기에 각각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가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에는 실제로 이제 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자, 전류를 일정한 DC 전압을 걸어서 측정을 해보면 이 전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전압은 양당 간의 전압이 안 걸려야 정상이죠. 근데 어떤 전류에 흐르는 조건에서 여기에 전압이 걸린다는 겁니다. 언제?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할 때 이게 전압이 바뀌더라고요. 그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비례 상수가 L입니다. 어떻게 코일을 많이 감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압이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게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시간 변화에서 비례하는 게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자, 저항은 보니까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데 전압, 여기도 이제 물론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전압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비례상수가 이제 저항 계수가 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데 있어서 비례상수를 우리가 저항이라. 자,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뭐냐?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양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자, 떨어져 있으면 전류가 안 흘러야 정상이죠. 근데 어떨 때 전류가 흐르다라는 거죠. 언제 흐르느냐? 자, 요거는 dV, dt 해서 C,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 자, 여기에 캐패시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전류를 적분하면 이제 우리가 전압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비례 상수가 이제 캐패시터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 요게 Q가 전하입니다.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자, 이게 전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1개 미분 방정식 형태로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전류의 시간에 대해서 변할 때, 자, 요거를 이제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전하로 다시 표현하면 전하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한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2개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 전류는 1개, 저항은 1개 미분 방정식 형태로. 자, 그리고 전하량은 자, 전압의 정전 용량을 곱한 거기에서 이제 전하량이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은 C분의 Q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전압의 강한의 합은 이제 폐회로에서 같다. 자, 그게 키르호프의 두 번째 전압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전압을 다 합하면 우리가 공급한 전압과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2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하량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F는 MA 많이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의 법칙, 이러한 것들도 2개 미분 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해지는 외부의 힘은 중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mg가 외부에 가해지는 힘이고, 그 결과로 가속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우리가 위치가 바뀌는 게 이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조건, 위치와 속도가 주어졌다 그러면, 자, 이것을 풀면 우리가 현재 위치, 고등학교 과정에 물리 배우면서 이런 걸 많이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쉽게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멈추는데 그 멈추게 하는 영향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또 공기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이제 떨어질 때 가해지는 힘이 중력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작용하는 속도에 반비례하는 공기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F는 MA 움직인 결과고, 가해지는 원인은 중력, 그 다음에 속도에 저항하는 성분 해서 비례 상수가 K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V에 대해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래서 V는 위치를 미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V 대신에 미분한 걸 대신하면 다음과 같이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현재 위치가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지 이 해를 이제 여러분들 직접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물체는 아닌데 여기 보면 미분 방정식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걸 풀어서 우리가 역학적인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주에 보면 이제 전기선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다리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줄로 연결돼서 이제 있는 형태가 있을 텐데, 자, 여기에 줄에 이제 걸려 있는 장력을 우리가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분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원으로 분해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x축의 방향,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 자, 두 개를 분해해 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T1은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줄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T2의 힘이 있습니다. 자, T2 힘을 분석해 보니까 x축에 이루는 각도에서 T2 코사인 세타가 되고, 자, y축은 T2 사인 세타 형태로 우리가 합력으로 T2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됐죠. 그래서 장력은 T1 왼쪽의 힘과 T2의 오른쪽의 힘이 같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다고 두고, 자, 그 다음에 y축은 보면 이 T2가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거하고 아래쪽하고 이제 평형을 이룬 거 있는 거죠. 아래쪽은 보면 중력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는 T2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두 식을 가지고 T2를 소거시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dx분의 dy, 즉 x축의 이건 x의 위치입니다. x의 변화에 대해서 y는 바로 이제 탄젠트 세타가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의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앞에 연립해서 풀면은 탄젠트 세타는 이 두 식을 연립하면 t1분의 w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만큼 우리가 y, 자, 이게 x가 움직일 때 y가 이 얼만큼 이제 휘어서 위치가 결정되는지를 이 식이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x가 변할 때 y가 위치가 이렇게 얼만큼 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이라 그러죠. 다이나믹 시스템, 동적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상태 변수의 집합을 우리는 다이나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모두 다루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때 상태 변수라는 것은 이 다이나믹스를 표현하는데 최소의 종속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종속 변수. 뭐 앞에서 움직이는 물체 같은 위치나 속도 같은 걸 우리는 상태 변수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상태는 상태 변수의 어떤 값을 가지고 시스템의 상태를 표현하고, 이 응답은 초기값 문제의 해를 풀어서 우리는 이거를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미분 방정식의 모델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쭉 살펴봤고, 이제 강의 자료를 한 개 더 올려놓은 거 있죠. 제목이 Dynamics and Simulatio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실제로 매트랩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해가 구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한 30분 남았으니까 30분 만에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을 설치된 학생은 설치를 해서 같이 보면 유용하게 여러분들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OD를 우리가 매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식은 질량이 m이고 힘을 가해줬을 때 자, 댐퍼가 있고 댐퍼 상수가 c이고, 자,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 k가 있는 이러한 식에 대해서 힘의 합력, 자, 힘은 가해지는 힘과 그 다음에 반대로 작용하는 마이너스 CV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자, 스프링의 힘과 그 다음에 댐퍼 속도에 비례해서 방해하는 성분, 자, 세 개가 합해져서 결국은 mx2 됩니다. 이 식을 풀면 이제 다음과 같은 2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걸 풀기 전에 컴퓨터는 연속 시간을 못 풉니다. 그래서 이산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수학 시간에서는 직접 이제 손으로 이걸 풀어서 해야 되겠지만 컴퓨터가 어떻게 이걸 푸는가, 컴퓨터 다 풀 수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그래서 이제 그걸 알면 여러분들 실험을 직접 안 해봐도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해를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해가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해를 알면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시간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초기 조건을 넣어주고 그러면 현재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짜느냐. 자, t가 이제 전체 시간입니다. t가 5초라고 되어 있고, 자, a는 마이너스 t분의 1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t가 5면은 마이너스 5분의 1 해서 a가 마이너스 0.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값을 계산하고 x0는 초기 값을 1로 줬습니다. 그리고 매트랩을 쓸 때 세미콜론을 찌는 것은 이제 한 명령어가 끝났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t의 범위, 내가 시뮬레이션하는 t의 범위를 0에서 1 단위로 25까지 자, 이렇게 했습니다. 0초에서 25초까지죠. 그 다음에 구분은 1초 단위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해를 직접 구해 본 겁니다. 자, A 값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 T는 0에서 25초. 자, 그래서 C로 짜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의 값을 넣어야 되지만 매트랩으로 쓰면 요거를 하나의 벡터로 인식을 합니다. T는 어떻게 되냐면 0, 1, 2 쭉 해서 25까지. 자, 행렬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벡터가 0에서 25까지. 총 26개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값을 통째로 이제 여기 넣은 겁니다. 그러면 x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x도 여기에 각각에 해당되는 값이 26개가 해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랫 이제 x축은 t, y축은 x 값을 해주면 이 해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드라는 것은 이제 격자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걸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랩이 있는 사람들은 매트랩 창에 실제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직접 명령을 치면 t는 5 자, 하면 이제 이게 보입니다. 5가 5라는 게 이제 변수가 나왔죠. 하면 자, 오른쪽에 이제 모두 비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파일 이름이고 지금 스크립트가 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브라우저를 쓰는 학생을 위해서 브라우저에서 띄워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 자, matlab.mathworks.com 이 홈페이지에 크롬으로 들어가면, 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든 학생은 이렇게 바로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매트랩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크립트를 짤 수 있는 화면이고 실제 명령어는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여기에서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걸 t는 5 하면 이제 똑같이 명령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면 내가 사용한 변수의 값이 여기 저장이 됩니다. 메모리에 있는 값이 되겠죠. 자, 세미콜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세미콜론 치면 이제 안 보입니다. 자, 에코가 안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명령어는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요 명령어를 한번 사용을 해서 자, 스크립트는 한번 지나가면 없어지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 좋겠죠. 자, 오른쪽을 마우스를 클릭하면 New가 나옵니다. 그 중에 스크립트를 누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짜가 9월 9일이죠. 테스트 0909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자, 오른쪽에 여기 빈 화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 5, a는 마이너스 1 나누기 t. 자, 준비된 사람은 요걸 직접 해서 한번 따라 해봅니다. t는 0에서 콜론입니다. 1 단위로 25까지. 자, 세미콜론. 자, x는 익스포넨셜한 exp입니다. expa 곱하기 t. 자, 곱하기 자, x0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랫 t, x. 그다음에 그리드. 자, 요거를 실행을 시켰죠. 컨트롤 S 하면 요거 저장이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자, 실행은 여기 있는 거 테스트 0909 하면 되겠죠. 테스트 0909. 자,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풀어서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초기 조건 1이죠. 1에서부터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프를 실제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쉽게 그래프나 우리가 공학적인 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실제 실행한 거죠. 이제 피겨를 통해서 여러분들 해를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실제 손으로 푸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풀어주는 걸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파일을 2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파일을 한 개는 mydiff란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저는 만들어 놨죠. 자, 여기 보면 자, t는 5, 그 다음에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요건 함수인데 함수는 펑션에서 입력은 t와 x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리턴은 dx로 리턴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t는 5,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나누기 t, 그 다음에 이게 x 미분입니다. dx 리턴 되는 게 x 미분이죠. dx는 a 곱하기 x였죠. 그래서 앞에 있던 x-은 ax를 그대로 식을 쓴 겁니다. 내가 이걸 풀진 않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주느냐? 함수를 mydiff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푸는 문장은 여기 있습니다. 자, 시간은 0에서 25초, 초기 조건은 1로 줍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주는 함수 이름이 ODE23입니다. ODE23. 그리고 내가 풀려고 하는 함수는 이 파일 안에 있다 해서 at는 파일 이름입니다. at mydiff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 1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리턴 해주면 그 시간과 x를 리턴 해줍니다. 자, 요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diff를 자, 요거는 아니고 테스트. 자, 여기 있죠. 요거는 테스트죠. 테스트 02. 요거죠. 자, 테스트 02가 지금 mydiff 앞에 있는 거를 해서 mydiff를 호출해서 이제 풀어줍니다. 자, 여기를 테스트 02를 실행하면 되겠죠. 테스트 02 하면 플랫 해서 여기 이제 그려진 겁니다. 앞에 그림이 똑같이 생겼죠. 당연히 똑같은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25초까지. 만약에 시간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30초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30 해서 저장을 하고, 자, 테스트 02. 자, 30초 금방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직접 이게 해가 2의 at라는 걸 안 풀어봐도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놓으면 지가 알아서 풀어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오늘 그걸 좀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 책에 나오는 다양한 미분 방정식 이 명령을 쓰면 다 풀어줍니다. 여러분 손으로 어렵게 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왜 배워야 되느냐? 자, 컴퓨터가 알아서 다 풀어주는데 시스템을 해석하려면 직접 풀어봐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해석은 못 해줍니다. 그걸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데, 자, 요거는 2개 미분 방정식이죠. 자, 2개 미분 방정식은 앞에서 하는 거는 OD23 여기 했었죠. 얘는 1개 미분 방정식밖에 못 풀어줍니다. 그러면 2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그거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자, 2개 미분 방정식을 자, 이렇게 나눠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앞에 상태라고 했었죠. 상태는 요게 다이나믹스입니다. 다이나믹스고 동력학입니다. 자, 원인이 있고 물체의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고, 상태는 이걸 표현하는 게 최소의 상태입니다. 즉 상태는 x와 x 미분이 요게 이제 요것도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상태는 2개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태로 안 둡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상태는 2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상태를 x로 합니다. x1을 x라 두고, 자, x-은 x2라 둡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 정의한 상태 x1과 x2 만약에 3개 미분 방정식 상태가 3개 있겠죠. 그래서 x1, 2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미분을 한번 구해 봅니다. x1의 미분은 x2, x2의 미분은 x2-이죠. 요거 2-. 자, x2-은 없죠. 어디 있냐? 여기 식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x2의 미분은 자, 마이너스 n분의 k, x는 뭐라 했습니까? 요게 x1이죠. x-은 x2라 했죠. 그래서 정의한 상태 변수를 가지고 이 식을 다시 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됐냐?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2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컴퓨터는 1개만 풀어준다 했죠. 그래서 1개 미분 방정식으로만 나눠주면 모두 풀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y의 3번 미분 더하기 y의 미분 더하기 2는 0 이렇게 돼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x1은 y라 둡니다. x2는 y 미분, x 3개니까 3개의 상태가 필요죠. y 2번 미분. 자, 그 다음에 x1-은 어떻게 됩니까? x2가 되죠. x2의 미분은 x3가 되고 x3의 미분은 요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미분이니까 x2 마이너스 2 해서 3개의 1차 미분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수만 늘어났지 이게 이제 이것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펑션으로 정의할 때, 자, 요거는 매스 스프링 댐퍼 이름을 바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해놓고 각각의 파라메타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턴 되는 게 dx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2개죠. 그래서 제로스 2, 0 하면 0, 0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리턴 할 때도 우리가 계산해서 요게 행렬로의 칼럼 벡터로 이렇게 리턴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x가 들어왔을 때 dx 첫 번째 값은 x2죠. 여기 x 미분입니다. x1의 미분. 그 다음에 x2의 미분은 dx2 두 번째 갈로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앞에 있는 식처럼 파라메타의 x1, 그 다음에 x2. 이게 x도 지금은 2개 들어옵니다. x1과 x2 두 개가 들어옵니다. 이 벡터가 들어오는 거죠. 벡터가 들어와서 각각 나눠서 벡터로 리턴해 줍니다. dx는 dx1과 dx2로 리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식을 미분 방정식 있는 그대로 써주죠. 그렇게 해서 시간하고 초기 조건만 요건 0, 0 이렇게 벡터로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0,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0초에서 50초까지 이것을 실제로 실행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앞에 매트랩에 있는 걸 매스 스프링 댐퍼 똑같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스 스프링 댐퍼가 여기 있나요? 자, 없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자, 오른쪽 클릭해서 New 스크립트 하면 만들어 줍니다. 자, 매스 MSD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MSD. 자, 그래서 펑션 dx는 MSD 갈로 자, 입력이 t와 x를 리턴 받습니다. 자, 그래서 k는 1, 그 다음 m은 5, 그 다음 c는 1, f는 1. 자, dx는 제로스 2,1. 자, dx1은 x2, dx2는 마이너스 k 나누기 m 곱하기 x1. 자, 마이너스 c 나누기 m 곱하기 x2 플러스 1 나누기 m 곱하기 f. 자, 이게 MSSD 이름을 MS라고 했죠. MASSD라고 하죠. 자, 저장해 놓고 우리가 MSD 맞죠? 자, 그 다음에 부를 때
자, 테스트 02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02를 시간은 지금 0에서 50초입니다. 50초까지 하고 초기 조건은 벡터로 초기 조건을 얼마나 했죠? 00으로 했죠. 자, 00으로 하겠습니다. 자, 0 세미콜론 0. 자, 그다음에 함수 이름을 바꿔야 되죠. 함수를 massd 해서 OD23을 풀어달라.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떴네요. massd 다른 함수가 이름이 있는 모양이네요.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my라고 바꾸겠습니다. myMSSD. 자, myMSSD. 에러가 뜨네. x0 이 함수 이름이 없네. 아까 타이핑했는 게 안 보이네. 함수 적은 게 지금 사라졌네요. 어디 여기 들어갔네요. 테스트 0909에 쳐놨네요. 잘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고 테스트 02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파일 이름을 잘못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나오죠. 상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x1, x2 해서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도 이와 같이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미분 방정식을 할 수 있고, 두 개 중에 한 개만 우리가 보고 싶을 때는 얘가 이제 칼럼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로의 두 번째 칼럼에 출력을 하시오. 그러면 요 작은 거 초록색 게 이제 하나만 이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 파란 걸 하고 싶으면 1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의 특징은 자,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A 행위열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 자, 1, 2, 3, 4 하면 이제 행위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자, A의 모든 것의 첫 번째, 그럼 첫 번째 칼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 3이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칼럼은 2가 되겠고, 자, 첫 번째는 로우입니다. 지금 A의 첫 번째 로의 모든 것을 보여달라.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엘리멘트를 각각 이제 우리가 구하려면 자, A의 1,1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앞에서 X도 플랫해서 X의 첫 번째 값을 모두 출력하시오 하면 이제 첫 번째 값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거를 뭐 OD23에서 우리가 이런 앞에 시계 본 거 있죠. 이 강의자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myDIFF를 이와 같이 놓고, 자, 문제는 뭐냐면 초기 조건을 0을 놓으면 얘가 어떤 게 있다 했냐면 특이해가 있다 했습니다. 특이해만 풀어줍니다. x가 0이 돼버리면 이놈은 어떻게 되면 해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조건을 여기는 이제 시간이 파일 때 2파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출력해 보면 실제로 이제 요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숙제입니다. 직접 해보고 제출을 안 해도 되지만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트랩을 깔아서. 그래서 이제 파이에서 20초까지 그리고 파이에서 마이너스 20초까지 각각 나누면 요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 이제 식을 그대로 넣는 거죠. 그래서 2초일 때
2초일 때 1이라는 값을 조기 조건을 주고 2초에서 마이너스 3초 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myDIF F2를 요 미분 방정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이제 2에서 3초라고 조기값을 1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3초까지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미분 방식 직접 풀면 익스포넨셜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해를 직접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미분 방정식 실제로 풀어보면 어떻게 이제 풀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었냐? 자, 그거 보면은 이제 미분은 시간에 대해서 이런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를 좀 더 정밀도를 높여서 푸는 방법이 룬지쿠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나중에 여러분들 수치 해석 때 배우게 될 텐데, 자, 결국은 크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가 바뀌고 y가 바뀌는 데 있어서 자, 이게 이제 h만큼 바뀐다 하겠습니다. 여기 x0, y0 점에서 자, 그 다음에 뭐 오일러 메소드는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여기 2분의 h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 두 개 포인트 생깁니다. 그리고 y도 마찬가지 2분의 h 포인트와 h 포인트를 여기 정합니다. 그리고 요 둘 사이를 또 정합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몇 개 생기냐면 총 6개의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거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계산하는 게 룬지쿠타 4차 오더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트랩에서 OD23이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구현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구현했느냐? 자, 2차가 2개만 쓴 거고 우리가 쓰는 거는 4개를 평균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계산하는 방법인 거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룬지쿠타 알고리즘입니다. rk.m을 저장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미분 방정식 식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by DIFF를 호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부를 때는 룬지쿠타를 호출하면 되죠. 자, 시간에 대해서 x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출력하면 우리가 앞에서 얻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다른 형태죠. 2차 미분 방정식 우리가 앞에 사인 형태로 풀어진 형태입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x 두 번 미분은 16x. 자, 요거를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룬지쿠타를 요는 플랜트라 있죠. 플랜트.m으로 저장을 하고 자, 요 rk.m 저장해서 시뮬레이션을 0.01 단위로 쭉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 값에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매스 스프링 댐퍼 ODE로 풀었죠. 요것도 마찬가지 룬지쿠타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제로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보고 자, 그냥 하라면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기에 과제 하면 실행시킨 결과를 캡처하든지 아래 한글로 캡처해서 붙이든지 여기에서 이제 과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매트랩 제가 내겠습니다. 매트랩 실행 결과 자 해서 거기에 강의 자료 있는 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자,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이 이제 1시죠. 그래서 12시까지 12시
12시까지 하면 되겠네. 1시인가? 11시 59, 12시까지 해서 배점은 숙제 10점 배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매트의 실행 결과 제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과제 있는 걸 다음 주 같이 제출해야지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 안 한 학생 있나요? 자, 여기 출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승호 없나요? 임유진, 장원준, 임유진 있나요? 그 다음에 진호연, 나머지는 없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나머지는 퇴장해도 좋습니다.